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교육학 전공자 김방입니다. 네, 생명공학, 농학을 전공한 한박입니다. 네. 저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도 수업하고 왔어요. 네. 수업하셨죠? 네, 수업하고 왔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거의 버스 기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뭐, 좀 머무르고 싶어도 떠나야 하고, 뭐, 그럴 때 많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해서 아이들이 다 뭐 자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버려진 이야기가 산이 되고 별이 되었다지요. 네, 맞아요. 너무 예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저희 조차고. 네, 특히 저희 전공 분야가 거의 상극입니다. 그죠? 네. 일단 저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네. 네, 교육학이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사람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죠? 네. 근데 한방님은 네. 저희 분야는 네, 사람 없어도 식물만 있으면 네, 괜찮게 잘 돌아가는 분야고요. 또 사람을 뭐 해야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하면서도. 그렇죠. 저희는 싹 죽입니다. 네. 병 뿌려서 싹 죽이기도 하고요. 벌레를 뿌려서 싹 죽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일단 우리끼리는 재미가 확보될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별로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청소년 너무 흔해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아마 한방님께 기대하는 것은 인간계 청소년이 아니겠지요? 네, 저는 인간계 청소년이 아니고, 네, 그 식물계 청소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걸 가져왔는데요. 네,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귤 세계 청소년. 귤에도 청소년이 있다고요? 귤에도 청소년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귤에도 청소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또 늙은 잎과 청소년 잎, 젊은 잎, 이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 동생이 파란색 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먹어보자. 그러고서 근데 이게 뭐 아주 파란색은 아니었고 푸릇푸릇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거 실 것 같은데 했는데 굳이 또 까갖고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찐 동생이다. 네. 그래갖고 먼저 먹어봐. 이거잖아. 약간 그런 건데 너무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갖고 얘는 파란색인데 귤이 맛있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들었던 생각이 얘는 나한테 팔리면 이제 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이 끝날 때까지 청소년이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어, 귤한테. 네. 먹어도 돼요? 청소년인데. 네, 먹어도 됩니다. 먹어야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제가 먹었던 거는 풋귤이라고 합니다. 풋귤? 네. 좀 헷갈렸어요. 청귤은 그러면은 뭐라고요? 청귤이라는 거는 제주도에서 재래 종인데 그거는 그 늦게 되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귤 다 노랄 때 혼자 초록초록해서 청귤인 거지. 걔도 결국에는 노란색이 돼서 청귤은 아예 그런 품종이 있는 거예요. 늦게 노란색이 되는 애. 제주도에서 그냥 늦게 노란색 띠는 애고 선생님이 드신 거는 풋귤. 풋귤죠. 그래서 그거를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풋귤. 아니 귤 먹다가? 네, 귤 먹다가 풋귤 뭐냐?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흔히 구글에 쳐보잖아요. 구글에 딱 쳐봤는데 2015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풋귤에 대한 기사가. 풋귤을 청귤이라 그래서 팔았다. 못된 놈들. 이렇게. 그래서 그때 2015년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찾아봐요. 논문에서 풋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풋귤에 대한 연구를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은 다 익은 귤을 이제 완숙귤이라고 하는데 풋귤이 완숙귤보다 유기산이 많고 유기산이라는 건 신맛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네. 당연히 덜 익었으니까 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걔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게 2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대요. 폴리페놀 그것도 2배 이상 많이 들어있대요. 폴리페놀? 네, 폴리페놀. 카카오에 많다고. 또 카카오에 초콜릿. 네, 맞아요. 얘네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늙는 거를 막지는 못하는데 조금 덜 늙게 만드는 거죠. 산화를 조금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완숙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플라보노이드랑 폴리페놀이 좀 줄어듭니다. 좀 줄어들고 이게 되게 좋았던 성분인데 얘네들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냥 비타민 C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 푸르푸르했던 게 엽록소 때문인데 엽록소가 다 깨집니다. 노란색이 그러고는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생기는 건데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를 좀 궁금하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이게 귤 하나 먹다가 귤 하나 먹다가 그런 거예요. 귤 하나 먹다가 얘가 익으면 비타민 C가 많아지는데 네네. 비타민 C도 과학자들이 알기로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플라보노이드랑 폴리페놀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누가 더 셀까? 궁금하잖아요. 뭐가 더 세? 항산화 성분이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세요? 그거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럼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으면 좋은 거지. 그쵸, 좋으면 네. 좋은 거죠. 근데 또 그러면 폴리페놀이랑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 C랑 차별화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파봤어요. 그랬더니 폴리페놀이랑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증,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항미생물 뭐 이런 죄다 항이래.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이네. 네, 다 약간 공격적인 거죠.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가고 다시 생각이 우리 청소년으로 돌아오자면 네. 청소년 때 약간 반항을 하잖아요. 세상을 향한 반항. 다 싫은 거야. 도끼를 품고 네, 있지 도끼를 애들이. 네. 다 싫은 거야. 눈만 마주쳐도 막 화내잖아요. 왜 쳐다보냐고. 맞아요. 그 중2병. 귤도 그렇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 새나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할 때 건드려봤자 너 안 좋다. 재미 볼 거 없다. 그렇죠. 떨고 시다. 네, 맞아요. 사실은 몸에 되게 좋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싸놨구나. 아까 근데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풋귤은 시담에 네. 그리고 맞아요. 맛이 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난 단 게 좋아. 내가 아까 먹었던 건 굉장히 네. 달고 맛있었는데도 맛있어요. 파란색이었단 말이죠. 네. 얘는 뭐야? 우선은 뭐예요? 또 찾아봤습니다. 그거는 하우스 극조생 감귤이라는 거예요. 뭐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애고요. 네. 그다음에 극조생, 조생은 빨리 나오는 애인데 얘는 몹시 빨리 나오게 만든 애입니다. 그래서 귤이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위에요. 30도 위에서 되게 잘 자라요. 이렇게 달게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름이니까 더 유리하겠죠. 여름은 온도가 높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노란색이 되기 위해서는 20도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온도가 또 떨어져야 네, 돼요? 그래야 노란색이 됩니다. 착색이 됩니다. 근데 여름에 지금 30도인데 그 그렇죠. 귤을 익히겠다고 에어컨을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냥 퍼런 거 따는 거예요. 이렇게 덜 익은 것 같은 거. 전혀. 그래갖고 극조생 그 귤은 약간 푸릇푸릇해도 까보면 맛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찾아봤어요. 또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농부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노란색이어야 잘 팔리지 않냐. 그렇죠. 식욕이 네, 식욕이. 귤 같잖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색소를 넣어서 강제로 어른을 만드는 거죠. 아이고. 화장을 시킨 거지. 어머. 아니면 그 식물에게는 늙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호르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노랗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틸렌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나도 늙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식물한테만 그런 깜짝 식물한테만. 놀랐어요, 지금. 귤 많이 먹는데. 식물한테 그런 건데 하여튼 네네. 극조생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란색 극조생귤은 강제로 만든 거다.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한 귤을 먹을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극조생 풋귤한테는 네. 20도라는 온도까지 내려가는 게 나름의 시련이란 말이죠. 그 시련을 지나야 노란색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시련을 뺏어버린 거예요. 왜 갑자기 막 문과로 왔다 이과로 갔다 그래요, 왜? 청소년, 같잖아, 씨. 청소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19살, 20살 때 그 네. 수능, 그 추운 겨울에 수능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수능 날은 왜 이렇게 추워? 그 약간 성인식처럼 그걸 딱 지나면 그래 뭐 이제 너는 어른이야 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 극조생 귤은 그걸 못한 거죠.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그게 에어컨을 안 틀어준 거예요? 아니면 자연에서 격리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연에서 격리시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들이 나빴네.
네. 나빴어. 예. 근데도 맛있으면 먹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는 귤 그냥 맛있는 귤, 맛없는 귤. 딱 네. 이렇게 당도. 네, 요 정도만 알고 먹었는데 너무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네, 재밌죠? 네. 귤의 삶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귤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벌써요? 네, 이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제 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얘기도 더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있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귤 농사를 잘 짓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들을 보다 보면 이제 노엽이랑 유엽 얘기가 나옵니다. 노엽이라는 건 이제 늙은 잎이고 진짜 많이 쓴다. 유엽. 노자. 네, 맞아요. 유엽이라는 거는 이제 청소년 잎. 유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파리들이 어쨌지가 제가 이제 기억들이 속속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잎도 그 바깥에 나가면 나무에 잎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수명이 엄청나게 길죠. 뭐 그렇죠. 200년, 300년 네네. 갑니다. 근데 이 이파리들도 수명이 있어요. 난 사실 이파리 떨어지는 거는 보고 무심히 낙엽 많네 하면서도 이파리의 삶에 청소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는 그냥 낙엽. 여기선 얘는 이제 1년짜리 삶을 사는 애고요. 감귤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에서 3년. 오래 산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솔잎 있잖아요. 얘는 네네네. 항상 팔에서 얘는 영원한 거 아니야? 라고 영원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얘는 2년 정도. 뭐야? 그런 언제나 푸르르다며. 언제나 푸르르지만 갈색이 돼서 떨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잎이 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역할이 되게 달라요. 나이 든 잎의 역할과 젊은 잎의 역할이 되게 우리 사람 세상의 청소년과 그 어른이 해야 할 도리 같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린 잎들은 엽록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엽록소 양이 좀 적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어린 잎은 조금 색깔이 옅고 예뻐요. 네,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맞아요. 이렇게 약간 에메랄드빛, 약간 그렇죠. 연두색. 투명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길 지나가다가 운전하면서 갈 때 감탄 보이죠. 거죠. 네. 너무 진하면 좀 네, 매력이 맞아요. 좀 맞아요.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애들인데 얘네는 이제 크기도 해야 되고 네.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젊어서. 네, 젊어서. 근데 얘네들은 이제 커야 되는데 크려면 질소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네, 질소가 필요해요. 질소가 네. 필수지. 질소는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늙은 잎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줍니다. 위로 올려보냅니다. 질소를 내 걸 빼서. 네, 내 걸 빼서 올려보냅니다. 엄마네. 네, 엄마예요. 맞아, 엄마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식물 세포 안을 보면 거기에 액포라는 게 있어요. 액포는 젊은 잎, 그다음에 어린 세포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액포에다가 식물이 뭘 저장하냐면 뭐 당분도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이 쓸모가 없어지면 부시잖아요. 네네. 부신 쓰레기도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던 색소들 필요해서 뭐 방어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색소들도 그냥 그 액포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무조건 다 저장을 해놓는 건데 그거를 이제 노엽들이 거기 액포 안에 있는 영양분을 꺼내갖고 어린 잎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죠. 감동이다. 그러면 어린 잎들은 그거 막 써갖고 광합성 열심히 하고 커져갖고 노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나무도 크다 보면은 과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과식을 한다고 나무가? 네.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질소, N을 흡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져요. 몰랐어요. 그냥 덩치만 커져서 병충해에 약해지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막 바뀔 때 금방금방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노엽들로 이렇게 질소를 보내갖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낙엽이라고 해요. 더 붙어 있을 수 너무 있는데 희생적이야. 네, 땅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희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는 나중에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어. 노엽한테 남는 질소를 보내. 네. 보내서 노엽들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면 다시 걔네들이 양분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 흡수할 수 있게 되는. 현명하다. 네, 현명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어른들이 청소년한테 해줘야 될 것, 그러네. 어떤 그 버퍼로서, 어떤 완충제로서의 음.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식물들은, 네, 이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얘기에서 귤나무랑 이파리 얘기하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맞아요. 딴 얘기하면 나중엔- 살짝 흥미 보이다가 나중에 막 애들이 되게 화낸다. 네, 맞아요. 맨날 수업 시간에 딴 얘기한다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네. 그런데 재미는 있었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걸 앞에다 대놓고 물어보니까 재밌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저희가 그냥 강의 중간에 잠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가야 됩니다. 다음 강의가 있거든요. 네, 다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수다를 잔뜩 떨었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내려갔죠. 네, 내렸죠. 네. 버스 운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또 버스 좀 돌리고, 다음에 다시 또 수다별로 찾아올 건데, 이제 식물계의 청소년 얘기 들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동물 중에서도 또 인간계의 청소년 할 말이 아주 많지요.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수다별 1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